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엽니다. 뜨거운 토론 열기를 뿜어내는 시간이죠. 박광열의 열광 토크. YTN의 친절남 박광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광열입니다. 아우, 잘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날이요? 예.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왜죠? 미국 증시가 하루는 이렇게 됐다. 그렇죠. 하루는 이렇게 되면서 예. 또 서학개미의 일원인 저로서는 밤새 핸드폰을 들고 어린이날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상관이 내용이네요. 없죠. 그렇군요. 전혀 상관없었지만 불면의 밤을 보냈다. 우리의 장이 왜 열리지 않는지 대응을 제때 하지 못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미국은 얘기인가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거기까지 가시지는 않으셔서 어린이날이 아니기 때문에 장이 열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내셨군요. 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저희 청취자 퀴즈도 있고요. 또 앞서서 그 권익위와 함께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 조산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게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 소개를 했거든요. 내용을. 네. 그래서 리틀스타즈님께서 출산지원금 꼭 챙겨주세요 하시는데 박광열 기자가 예비 아빠라는 지금 제보가 들어와요. 제보가 사실입니다. 맞나요? 제가 7월 달에 이제 7월이요? 예정대로면 7월에 자녀 출산 예정인데 오. 저희도 출산지원금을 못 받더라고요. 이게 왜요? 2024년부터 예. 그때 0세부터 이제 나오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서 원래 대선 공약이었는데 예. 정부 차원에서 왜 부모 되면 이제 100만 원씩 해서 11개월까지인가 준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뭐 지자체에서 주고 이런 거 빼고 말고. 그거는 못 받는 걸로. 둘째를 낳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맞춰서 그것 나오면. 때문에 둘째를 낳을지는 한번 낳아보고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박광열 기자가 말하는 거 이제 지자체에서 준다는 거 말고 국가 맞아요.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 지금 공약으로 내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오늘 청취자 퀴즈가 뭐였냐면요. 지금 정답이 1번, 2번 상당히 헷갈려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냈네요, 문제를. 이게 제가 헷갈리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박광열 기자의 힌트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가 완치되었음에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을 이르는 말입니다. 1번 팍스로비드, 2번 롱코비드, 3번 디즈니랜드, 4번 불금 치맥에는 역시 프라이드. 힌트 좀 주세요. 1번, 2번이 지금 섞여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후유증은 길죠. 그렇죠. 길다. 길다 영어로 롱.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기 중에 긴 거 찾으면 돼요? 긴 거 안 되죠. 긴 거 그거 찾으면 안 아니고요? 되고. 글자 긴 거 말고? 그렇죠. 글자 긴 거 말고 롱이라는 단어가 길다는 뜻. 그 후유증은 보통 지속적으로 길게 나타난다. 이 정도까지면 더 하면 그냥 이거 하세요 정도가 될 테니까 이 정도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580님께서 예. 정답 이거요. 근데 이거 후유증에 포함될지 모르겠는데요. 각종 제한이 풀리면서 술자리가 잦아져서 숙취로 인한 피로가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후유증으로 봐야 되나요?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아마 하루에 후유증 신청하는 사람이 몇만 명씩 나오겠죠. 그렇겠죠. 자, 힌트 들으셨죠?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열광적으로 나눌 이야기 바로 노 키즈존 찬반 논쟁이에요. 이번에 어린이날 맞아서 또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이번에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5월 4일에 뭐 국회 앞에서 이제 약간 집회도 열렸어요. 그래서 네. 어린이들에 대한 뭐 차별을 멈추자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노키즈존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했는데 사실 뭐 이 노키즈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 저도 이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없었잖아요. 이런 없었죠. 얘기가. 이 없었고 그땐 키즈존은 있었죠. 근데 노키즈존은 없었는데 맞아요. 이게 한 2014년 한 7월 이쯤부터 언론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고 뭐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해외에선 그 전부터 이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이런 문제 없을까 하지만 예. 그냥 지금 얘기를 드리면 왜냐면 저도 해외여행을 가보면 물론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아서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거 써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막 예전 아카이브 같은 걸 찾아보니까 동아일보에서 1980년대 1980년대 그런 기사가 있더래. 외국에 노키즈 아파트가 있다. 그러니까 해서 취지는 이거예요. 내가 퇴근 이후에라도 층간소음 없고 조용하게 그렇게 있고 싶다 해서 거기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은 입주 금지. 이런 게 예전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1980년대.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집 같은 부분이 만약에 그러면 가게 이런 문제로 치면 영국에서 영국에 가면 이제 보통 저희 남성들이 굉장히 워너비로 이제 꼽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영국 펍에서 축구 보면서 맥주 한번 먹자. 그렇죠. 근데 이제 1990년대 이 영국 펍에 아이를 동반할 수 있게 법이 허용이 됐어요.
술집인데요. 네, 술집인데 아이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게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영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엄청나게 했죠. 이걸 노키즈존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또 거긴 특성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시끌벅적만 하고 싶은데 그리고 보면은 옆쪽에는 그 도박하는 그것도 같이 그렇죠. 있어요. 거기는 그런 다 합법이니까. 사행성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거기 뭐 유니폼에도 이렇게 붙이고 나오는 그쵸, 데니까. 그런데 옆에서 막 꽁냥꽁냥 가족끼리 그러면 막 하다가 기분이 좀 안 나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뭐 BBC에서 이걸 찬반 토론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해외 항공사 뭐 말레이시아 항공 이런 데서는 콰이어트 존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항상 외국 나갈 때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제 10시간 그쵸. 타야 되는데 이게 옆자리에 딱 자리 운이 조금 아쉬워. 그래서 계속 우는데 막 그러면 이제 그렇죠. 좀 난감하긴 하죠. 난감하죠. 이제 영화도 보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뚫고 들어오는 이제 소리에 조금 괴로울 때도 있는데 그래서 콰이어트 존 뭐 이런 걸 만든 사례도 있고 해외도 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뭐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가 뭐 술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100%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노키즈존과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죠.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해외에도 이런 고민들이 과거서부터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저는 이거 들으면서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애들은가 그 약장수가 원조 노키즈 존일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요. 약간 그것도 차별로 봐야 하나 뭐 이런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인권위에서도 이거 차별 소지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이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지금 위법인지 합법인지 명확한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7년에 나온 건데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자체 조항을 들어서 노키즈존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 이건 권고사항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강제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 종교, 뭐 나이, 외모 이런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등권 침해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이 떠들지 안 떠들지도 모르는데 일률적으로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인권위에서는 이제 어떤 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한 건데 뭐 강제력이 없고 또 이게 인권위도 있지만 헌법도 있잖아요. 헌법에서는 이제 영업의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서로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키즈를 뭐 몇 살로까지 볼 거냐. 그렇죠. 사실 어떤 가게는 영유아만 쳐서 한 뭐 3살, 5살 미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초등학생 이하로 해서 8살 미만 뭐 어떤 데는 13살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보통은 이제 아이들을 받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란이 제일 대표적인 이유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데시벨 측정기 놓고 일정 데시벨 넘으면 퇴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이 VAR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다시 한번 보자. 이게 내 소리만 들어간 거냐. 그럼 그 전체 안에 그 데시벨을 다 앞에 놓으려면 비용도 그렇고 그렇군요.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엄청난 분쟁의 소지가 되겠죠. 그러면 박광열 기자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곧 또 아이를 낳을 아빠의 입장이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입장이세요? 좀. 사실 뭐 제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는 있을 사람이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노키즈존 해도 된다. 해야 된다라기보다 해도 된다. 영업의 자유로서. 영업의 자유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래요? 영업 꼭 이제 많은 분들이 영업의 자유 측면을 보는데 그건 점주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손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노키즈존이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이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차별이다. 아이 데리고 어디든 가야 된다.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장래에 아이가 나온다고 해서 입장이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무조건 내 기준으로 맞추진 않는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키즈존 과연 아동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니면은 자유로 봐야 할까요? 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아하호호님께서는요. 일본에는 노 어덜트 캠핑장이 있대요. 10대부터 20대 단체는 일부러 받지 않는다고. 너무 시끄럽고 가족이 오기에 부담스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일본에서도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한 캠핑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공지사항에 뭐라고 적었냐면 40대 이상의 연인 캠핑은 받지 않겠다. 40대 이상의 연인 하면 약간 이상한 생각이 그렇죠. 약간 뭔가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캠핑장 분이 이제 컨셉을 뭐 여성 그리고 커플 20대 요런 데 맞춰서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카라반도 차량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일정 연령대 이상의 커플들이 오면 우리 분위기와 맞지 않으니
오지 말아달라는 걸 정중하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죠. 예약을 안 받겠다. 어허. 물론 그걸 정중하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각자의 또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영업장하고 분위기 안 맞으니까 오지 마 마세요. 이거네요. 거의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뭐 인테리어도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바꿨다 해서 중년팀, 뭐 남성팀, 5인 이상팀 이런 등의 이용을 잘 받지 않는 그러니까 소수 여성이나 아니면 젊은 커플끼리 와줬으면 좋겠다.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커뮤니티에서 조금 이제 난리 아닌 난리가 났죠. 이게 뭐 역차별 아니냐 하면서. 그러네요. 예. 이게 또 노키즈존하고는 다른 개념의 문제로 접근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얘기 들으니까 왜 어렸을 때 어디 놀러 클럽 같은 데 가다 보면 가끔 너는 안 돼. 입밴이라고 하죠. 입구 밴지. 예, 입구에서부터 이제 못 들어오게 막히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럼 차별인가요? 그런 걸 어디까지 둘 거냐에 따라 요즘은 노패존도 있고 노튜버존도 있어요. 유튜브 활동하는 너무 사람 카메라 못 들고 많이 들어온다. 들어오고 하니까. 별 노가 요즘은 다 있는데 이제 정말 아주 극소수 사례 말고 그래도 좀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노튜버존 같은 건데 이걸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그러네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죠. 뭐 이현웅 아나운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일단은 오늘 얘기를 좀 좁혀야 되기 때문에 노키즈 존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거는 차별로 봐야 한다. 그래서 봐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노키즈 존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처음 보는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 사회를 하나하나 처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한되고 뭔가 막히고 이러면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일리 있는 얘기인데 이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키즈존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를 탓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어, 막 뭐 하고 뛰어다녀. 근데 그냥 둬, 자기 할 일 해. 그러다가 누가 한마디 그렇게 뛰면 안 되지 하면 왜 기를 죽이고 그러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모, 어른의 영역인데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느끼면 안 되죠. 느끼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필수 불가결한 시설에 그런 걸 두면 그건 차별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영업장 중에 하나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플에 왜 아이를 데려간다고 못 가게 하시죠? 근데 그건 아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가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그리고 어떤 영업장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요즘은 그 노키즈 이런 곳이 많아요? 많아요. 왜 많냐면 그러니까 2017년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검색해서 찾아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데인데 구글에서 노키즈존 맵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기에 노키즈존 그리고 키즈존 이게 떠요. 각각 파란색이랑 녹색으로 뜨는데 그게 한 2017년에 240곳 정도가 등록이 됐고 어제 찾아보니까 한 440곳 정도가 지금 노키즈존으로 대한민국이에요? 아니면 서울에? 대한민국 전체. 뭐 상당수가 연남동, 뭐 홍대, 이태원, 청담 뭐 이런 아까 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감성지고 그렇죠. 뭐 카페 아니면 뭐 스시집. 있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되게 막 조용하게 사람들 힐링하려고 밥 먹는 데도 있고 카페 가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북카페 이런 데도 내가 조용히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책 보려고 갔는데 옆에서 아이가 어떤 이유로 운다. 근데 아이가 우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어도 안 되는데 특히 그 가게 업장의 성격상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거기서 그런 경험을 한다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씩 앞서서 말씀해 주시지만 노자가 붙는 것들이 많아지고 제약이 많아지고 이러면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노팻, 그러니까 노중년 이런 게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좀 배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그런 지적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이제 영업장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퍼지게 되다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겨울왕국 2 개봉했을 때 겨울왕국 2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노래도 막 따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노키즈 상영관을 만들어달라.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그래.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진짜 그런 조용한 카페, 조용한 막 스시집에 막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한다. 그거랑 영화관 같은 데는 좀 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상대방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지 않는 각박함 이런 부분에선 뭐 노키즈 영화관까지는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저도 고민이 들어요. 드는데 뭐
해외 사례지만 제가 하나 갖고 와봤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 오카야마현이라고 고베랑 히로시마 사이 저도 몇 번 갔었는데 네네. 거기 있는 한 카페가 2017년도에 이제 미취학 아동 데려온 손님 안 받겠다. 왜냐면 일본은 미다지문 같은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뚫리는 그런 종이로 된 문이 많은데 그걸 막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전혀 사과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고 가버렸어. 부모가. 심지어 일본은 보통 그런 거 이렇게 죄송하다 막 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제 그 가게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아를 동반한 모든 손님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변상하라고 말도 하지 않겠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는 부모가 충격적이고 또 일본 막 다다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대화에 빠지고 딴 거에 빠져서 아이들이 다다미에 뭐 흘리고 이래도 신경 쓰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아르바이트생도 너무 괴로웠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걸 좀 이해해달라. 그 정도 얘기를 하면 그걸 갖고 막 이주인의 점주에 이렇게 차별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업주의 입장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네네. 안 되는 건 아니고 예.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대인배의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평소에 이렇게 이해심이 굉장히 넓으신가 봐요. 저는 약간 그런 편이긴 합니다. 네. 이런 분만 있으면 세상에 서로 조심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떠드는 떠드는 아이를 부모님도 잘 케어를 하면 사실 이렇게 애를 쓰면 미안해서 말 못해요. 맞아요. 뭐 맞아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못하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 또 아이니까 그게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비행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했었다 보니까 네. 당시에도 보면은 애들이 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우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는데 아이들이 울었을 때 그 부모가 달래주는 모습을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이면 옆에서도 맞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 아주 외국인 부모는 아이를 방치하더라고요. 울던 말던. 그래서 승무원들이 와서 달래고 이러는데도 잠을 잡니다. 그때는 주변의 승객들이 컴플레인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노 배드 페어런츠 존. 다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나쁜 부모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의무를 어떻게 다하지 구분해야 않는 되죠? 그건 이제 하면 이제 그런 걸 써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내보내는.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거 감안하고 들어오시오. 저는 이 정도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또 나가주세요 하면 굉장히 또 손님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도 있고. 그럼요. 싸우나요. 또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뭐 정부나 규정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법적인 배상의 문제가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걸리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숯불갈비 식당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숯불 나르던 직원이랑 부딪혔어요. 화상 입었어. 부모 마음 너무 아프죠. 당연히 아픈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이 부모님이 식당 주인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 뭐 주의무, 그러니까 저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통사고에서 10대 0은 안 나온다. 이런 것처럼 이것도 결국에 뭐 한 2대 8에서 8대 2 사이에서 나오겠죠. 그럼 일정 부분 점주도 그걸 배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뭐 종업원이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건건이 물론 봐야겠죠. 아이가 뛰어다닌 게 더 큰 잘못인지 정말 종업원이 딴 데 보면서 가다 부딪혔는데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 보니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점주 입장에서 그런 걸 너무 뭐 쉽게 하려고 다 노키즈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게 형편이 된다면 키즈존, 노키즈존 나누는 것 좀 구분을 포함해서 해도. 좀 생각하는 걸 갖고 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저희 청취자 의견 좀 볼게요. 6990님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40대입니다. 네네. 노키즈존도 못 가고 노중년존도 못 갑니다. 그래서 갈 때라고는 사람 바글바글한 에버랜드밖에 없다고. 너무 안타깝네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어제 놀이공원들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다들 그래서 거기로 가셨나 봅니다. 7346님 키즈 카페는 어른들 못 들어가잖아요. 7세 이하 아동만 들어가는데 커피 못 마시는 아이들은 카페에 못 들어오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하십니다. 키즈 카페 그런 개념이네요. 키즈 카페 가면 이제 부모님들 따로 있는 존이 있고 아이들 노는 존이 있고 이렇듯이 좀 구분하면은 형편이 된다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그 아까 말한 그 노키즈존 맵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노키즈존만 나오다가 요즘은 예스키즈존까지 이제 같이 나오는데 그 예스키즈존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가 대부분 밀집된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 제주도는 가족 단위로 워낙 많이 가니까 아예 우리는 아이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부모들이 조금 덜 눈치를 봐도 된다. 그렇죠. 가의 예스 키즈존으로 명시한 가게를 가면 서로 그런 부분이 약간 양해가 된 상황에서 온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너무 내버려두면 안 되겠지만 좀 아이가 뭐 울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해도 알고 왔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가게에선 서로 민망한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눈치 보고. 오영사사님, 어린이도 투표권이 없을 뿐 같은 인격체입니다. 그럼요.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이 노키즈존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 뭐 여론조사도 한번 뭐 여론조사 능사는 아니지만 예. 작년 어때요? 좀 연말쯤에 찬반이? 한 게 있었는데 노키즈존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 아, 차별이 아니다라는 차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네요. 자유다라는 게 71%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17%. 뭐 부분적인 노키즈존 운영 같은 경우는 80%가 허용할 수 있다고 답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답이 나왔는지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일상생활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각박해진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뭐 어떤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봐서 답답해 하시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성 여론이 여론조사에서는 많았어요. 물론 여론조사가 뭐 언제나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도 뭐 인식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8831님께서는 웅디 얘기 듣다 보니까 돌쟁이 아이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 탔던 끔찍했던 기억이 납니다. 13시간 동안 아이 달랜다고 서서 갔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노력만 해주신다면야 맞아요. 사실 뭐 노키즈존이란 개념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그 부모님이 좀 진짜 노력을 해주면 진짜 저희 막 너무 막 아이 이러면 옆에서 얘기해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맞아요.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오히려 괜찮다. 막 사탕 하나 더 주고 그렇죠. 같이 돌봐주려고 그렇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노키즈존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평소에 노키즈존 했다가 어제 어린이날이라고 이날만 예스키즈존. 그런 분들은 아주 별점 테러를 타타타 알려. 이거는 뭐 똑같은 의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사람 그 업주 입장에서는 네. 그래 이날 하루는 우리가 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보는 입장에선 그렇죠. 이거 상술 아니야? 뭐 그만큼의 이제 어떤 가게 분위기 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쭉 가면 되지. 그리고 고지 문제도 있어요. 항상 그런 불만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검색해 보니까 없어서 갔는데 헛걸음. 그건 저 정말 나쁘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온라인으로도 고지를 확실히 하고 입구에도 써놓고 해서 뭐 유모차 끌고 2층까지 갔는데 안 되니까 다시 줘. 뭐 이렇게 되는 사례는 일단 없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차별이 아니려면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드는 성인은 받고 아이는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한 컨셉의 가게는 오케이. 근데 막 시끄러운데 애들이 떠든 건 안 되고 성인이 떠든 건 괜찮아. 이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건 진짜 차별이죠. 뭐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노키즈존, 키즈존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뭐 법조계 같은 데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소를 책임 물을 때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 문화가 돼야 업주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는데 그렇죠.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저희 손님들 입장에서도 손님은 왕이다 해서 뭐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쁜데 이렇게 하고 뭐 별점 나쁘게 매기고 이런 것 좀 없애야 되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은 해결책이 나올까 싶었는데 사실 진짜 이게 인식 문제기도 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막 해결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그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의 영혼을 보여준다. 이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만델라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 맞는 얘기.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내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그러네요. 아이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할 텐데 그 부분의 의무를 누구한테 더 줄지와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부분 사이에서 결국에 나오는 얘기지. 노키즈존 찬성하는 사람들도 아이를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6635님 의견 끝으로 소개합니다. 네. 노키즈존 찬성합니다. 뜨거운 음식 불 취급하는 식당에서 떠들고 뛰노는 아이들 피하느라고 화상 피해를 당해본 어른입니다. 저는 절대 노키즈존은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이게 실제로 피해를 당하셨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 노키즈존에 대한 고민 앞으로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열광 토크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